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가득이 심리상담센터 부대표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시치유 그리고 지문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 신앙송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문학채널에서는 시치유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 한 편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또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학사, 석사, 박사 후에 밥사, 술사가 있고 그 후에 감사, 봉사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누군가 밥 한번 먹자고 하면 어떠신가요? 술 한잔 사겠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오늘은 수녀이신 이혜인 시인의 차 한잔 하시겠어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송해 볼게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사계절 내내 정겹고 아름다운 이 초대의 말에선 연두빛 풀향기가 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렘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우리는 고요한 음성으로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한다. 낯선 사람끼리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 잘 지내던 사람끼리 오해가 쌓여 화해의 대화가 필요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한다. 혼자서 일하다가 문득 외롭고 쓸쓸해질 때도 스스로에게 웃으며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하며 향기를 퍼올린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 말에 숨어있는 사랑의 초대에 언제나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참 시가 좋죠? 며칠 전에 찻집에서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신앙송을 하게 됐어요. 저보고 신앙송을 하라는데 어떤 시를 낭송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죠. 어떤 시를 낭송하지? 뭐 하지? 이러는데 어떤 분께서 이 시를 낭송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 시가 생각난 그분이 감사하고요. 저도 이 시를 낭송하게 돼서 좋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 장소에서 이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수동적인 생활 습관이나 과도하게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힘들거나 그때 미루거나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하고 심리학에서는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서 햄릿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복수는 하지만 결국 본인도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명대사는 남아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햄릿 증후군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말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찻집에 들어가서부터 햄릿 증후군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를 마시지? 뭘 마시지? 너는 뭘 마실래? 이러면서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난 유자차 마실래? 난 아메리카노?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자유로움을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로 낭송하지부터 햄릿 증후군까지 왔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로 신앙송을 한 수업을 한 분들과 또 집단 상담을 한 분들은 이 시를 모두 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렘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이때는 누구나 차 한 잔을 함께 마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낯선 사람끼리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 잘 지내던 사람끼리 오해가 쌓여 화해의 대화가 필요할 때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차를 마셔서 풀어야지,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불편한데 왜 차를 마셔? 난 그런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시에 떠오르는 느낌, 부정적이거나 역동이 일어날 때 떠오르는 느낌을 적어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 이유를 적다 보면 내가 왜곡된 부분 그리고 오해할 일들이 풀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유아기의 그 인식이 성인이 되어서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그때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한 거는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해서였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역동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 놓는 것은 자기 감정을 뚜렷하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스스로에게 웃으며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지문검사로 했을 때 내선 감성주의자 지문을 갖고 있고요. 또 제 지능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자아성찰 지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저는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사색의 시간, 내면의 시간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바꿔서 낭송해도 참 좋아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대신에 밥 같이 먹을래요?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여행 같이 가실래요? 영화 보실래요? 음악 감상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낭송하면은 재미도 있고요. 또 시치유의 좋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해서 예 하고 긍정적인 대답, 예스맨적인 그런 대답을 하면 사회가 밝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하고 불통을 또 다른 말로 먹통이라고 하는데요. 불통과 먹통인 사람을 꼴통이라고 합니다. 꼴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통을 위한 공부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가족 상담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새 학년이 돼서 지문 적성 검사를 받으러 어머니께서 중학교 아들, 초등학교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야기 중에 제가 뭔가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하니까 누구도 서로에게 존대어를 쓰지 않고 호칭도 아무렇게나 반말을 마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내용도 따뜻하다기보다는 딱딱함이 느껴졌고 되게 버릇없네?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역전이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역전이란 치료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역전이가 일어나면 치료자는 자신의 감정이 부각되게 되므로 상대방 상담을 할 때 방해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 역전이를 치료자가 환자에 대해서 갖는 내담자에 대해서 갖는 그런 마음, 전체적인 마음이라고 이제 넓게 포괄적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만, 반말이, 그분들이 쓴 반말, 그리고 또 명령조의 말들이 제 귀에 거슬리고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또 제 내면 안에 초자아가 강한 탓도 있습니다. 그날 내담자들에게 호칭에 관한 그리고 대화에 관한 것들을 잠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죠. 한참 지나서 잊을만할 쯤에 어머니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야, 너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서 명령주의 말이 아닌 어떻게 할래? 이렇게 차 한잔 하시겠어요처럼 권유의 언어로 말을 바꿔서 사용했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고 아이들도 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집안이 참 더 화목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반말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습을 하고 그래서 존대어를 쓰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혜인 시인님의 차 한잔 하시겠어요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 한잔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 한잔 하시겠어요? 네, 지금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아동문학가이고 시인이신
전영관 시인님의 별이라는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김중진의 시치유, 시유에서 행복찾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